자, 750번 한번 해봅시다. 맞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저번에 활용단원에서 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었고, 첫 번째 단계가 뭐를 미지수를 할지 x, y를 올지 설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가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였고, 세 번째가 푸는 거였단 말이야. 그쵸? 자, 한번 보세요. 트랙을 도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한번 봐봐. 이게 트랙이 자, 보니까 17번, 18번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문제야, 사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 하나씩 해보자. 자, 둘레의 길이가 800m인 공원을 준모와 지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돌았는데, 자, 준모가 초속 6m고, 지은이는 초속 4m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 자, 동시에 출발했대요.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았대요. 자, 트랙이 있는데, 자, 육상 트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공원, 동그라미로 생긴 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공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편의상, 동그랗게 생긴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출발 지점이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 지점이 여기인데, 준모랑 지훈이가 속도가 다른데, 자, 반대 방향으로 돌았대요. 그러면, 준모가 초속 6m로 요 방향으로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 6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훈이는 4m로 반대 방향이니까,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4m/s. 자, 이렇게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자, 처음으로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이니? 라고 했어요. 일단, 미지수를 뭐를 놔야 될까를 설정을 해야 돼. 뭐를 놓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볼까? 일단 물어보는 건 뭐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야. 근데 이거를, 자,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미지수 많이 쓴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좀 있단 말이야. 흔치는 않은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물어보고 있는 건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아까 동시에라고 분명히 멘트를 강조했다. 그럼 얘랑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언젠가는 만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얘가 더 빠르지. 그럼 만나는데 이런 거야. 얘가 원이잖아. 출발 지점이 여기잖아. 그럼 정확하게 이 출발 지점 기준으로 트랙을 반으로 갈았다 치면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준모가 더 빠르니까. 만나는 지점이 여기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좀 더 돌아서 만나겠지. 왜? 준모가 더 빠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한 이쯤 만났다 치자고. 여기가 만났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저번에 전옥식 문제 풀 때는 내가 분명히 무슨 얘기했냐면 동시에 출발했어요. 여기에서 만났어요. 그럼 질문.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 즉 지훈이가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준모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때? 똑같죠. 동시에 출발해서 내가 만날 때도 무슨 멘트를 썼어요? 동시에 만난다라는 멘트 썼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얘랑 얘는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물어본 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물어봤잖아. 그럼 그거를 만약에 x로 놓잖아요? 그럼 그 시간과 관련해서 다른 걸 둘 미지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도 물어보는 대상을 미지수 쓰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럼 뭘 미지수로 넣을까?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속도는 안다? 물어보는 건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근데 모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잘 봐. 내가 지금 색깔로 구분했잖아요. 자, 출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준모가 만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지훈이도 출발점에서 쭉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특징이 하나가 있어. 트랙 문제에서. 자, 주황색이 달린 거리와 노란색이 달린 거리를 합치면 뭐가 되죠? 한 바퀴 둘레의 길이가 된다는 거 이해되니? 얘가 움직인 거리랑 얘가 움직인 거리 합친 거야. 근데 거기 정확하게 또 뭐 돼 있어? 그 둘레의 길이가 800m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느낌이 왔다? 얘랑 얘는 당연히 다른 거리잖아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물어보는 거 시간을 미지수 쓸 게 아니라 준모가 달린 거리를 x라고 놓고 지훈이가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번 놓으면은 시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첫 번째, 식 두 개 세워야 되잖아. 첫 번째, 내가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x랑 y랑 이동거리를 다 합친 게 뭐랑 같다고?
둘레 길이 800m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800이라고. 자, 이거는 무슨 관계식이에요? 거리에 관한 관계식을, 이동거리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난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의 시간과, 자, 지훈이의 시간과 준모의 시간이 같은 거지. 그래서 무슨 관계식을 세워? 이동한 시간이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자, 그럼 준모가 이동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러면 속력이 6이고 이동거리가 x고, 그 다음에 지훈이는 속력이 4, 이동거리가 y. 그래서 두 개를 같다라고 풀 수 있다. 자, 이게 뭐야? 이동시간이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셔야 돼.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거속식 문제 풀 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뭐 얘기했냐면,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단위 통일시킬 게 있나요? 식에서 잘못된 거 없나요? 단위를 봐. 자, 속력 봐. 거리의 단위가 미터고 시간의 단위가 초야. 그 문제에 주어진 트랙의 둘레의 길이가 미터야. 그럼 거리 단위가 똑같지. 그러면 통일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2km라고 써있으면 이때는 좀 문제가 생긴다. 알겠어? 그럼 여기에다가 니네가 2라고 쓰면은 틀려. 알겠니? 단위가 안 맞죠? 그러면 니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꾸던지 이거를 미터로 바꾸던지. 근데 니네 이거 속력 단위 환산하는 거 할 줄 아니? 모르냐? 몰라요? 아, 그런 거야. 1초에 6m 가면 그냥 하지 말자. 너무 어려우니까. 자, 요거를 미터로 바꾸는 게 제일 무난하잖아. 그치? 그래서 킬로미터를 어떻게 바꿔? 2000m로 바꿔가지고 시계도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000m라고 써야 돼. 단위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안 맞추면 큰일 나. 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한번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800m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돼. 자, 그러면 계산을 써드릴게. x는 480, y는 320. 자, 아까 그냥 굳이 필요 없는 얘기지만 했던 게, 준모가 더 빠르니까 만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지훈이보다 더 길겠죠. 실제로도 계산해보니까 더 길게 나오지. 그쵸? 자, 어쨌든 구하는 건 이거였고, 자, 물어보는 건 이게 아니지, 얘들아. 그럼 시간을 물어봤잖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시간에 관한 관계식이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x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누구의 시간이야? 준모의 시간이 되는 거고, 물론 이거를 y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지훈이의 시간이 나오는 거지. 물론 두 개는 어때요? 같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6분의 x에다가 x 대신에 480을 대입하자. 그러면 얼마냐? 80인데 시간의 단위 아까 얼마였어요? 초였죠? 그래서 단위가 뭐야? 초라고 써줘야 돼. 답에다가 이 단위 안 쓰면 틀린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 자, 맞은 사람도 혹시 이상하게 풀었다 했으면 좀 자주 적어놔. 그리고 얘들아, 그림 그려놓으세요. 맞은 사람 그림 반드시 그려놓으세요. 이 문제는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알겠지? 쬐까맣게 그려놔. 그래서 다시 관계식이 이동거리의 합 공식이래. 관계식하고 두 사람이 뭐가 같다?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다. 잘 써놓으세요. 재영아, 그 18번 유형 못 틀렸다고 그랬지? 752번? 자, 다음 거 할까? 자, 17번보다는 18번 유형이 좀 더 잘 나오고요.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한번 보자. 자, 읽어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5.5km인 저수지를, 자, 재석이랑 준하가, 유재석하고 정준 아니야? 자전거를 타고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자 조건에 밑줄 쳐보자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50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고까지 밑줄 그 다음 것도 바로 밑줄이야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의 밑줄 조건이 두 개야 자 재석이가 준하보다 빠르다고 할 때 재석이의 속력을 구하여라 자 이번엔 속력을 물어봤지 자 이번엔 아까랑 또 다른 게 아까는 이동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미지수 놀라니까 y를 뭐로 둘지가 좀 애매했잖아 그래서 거리를 놨단 말이야 왜?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다르니까 그럼 이 문제는 똑같이 이동 거리를 넣는 게 편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 원칙은 내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물어보는 걸 미지수 쓰는 거야 근데 그 물어보는 걸 미지수 쓰고 나서 다른 미지수를 뭔가 쓰기가 곤란하잖아 그럴 때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찾아가지고 x, y로 넣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미지수를 놓을 때 근데 얘는 봐 재석이의 속력을 물어봤어 그럼 생각 재석이가 준하보다 빠르다고 했잖아 그 말은 두 사람의 속력이 어때요? 다른 거죠 그럼 재석이의 속력을 x라고 만약에 넣는다면 자연스럽게 뭐를 넣을 수 있냐 준하의 속력을 y라고 넣어도 되지 이런 거는 물어보는 거 미지수로 넣는 거야 이해됐니? 좀 다르지? 그래서 일부러 비교하라고 풀어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재석이의 속력을 자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재석이가 일로 돌았다 치고요 자 속력을 몰라서 x라고 넣을게 자 그 다음에 준하가 이쪽으로 돌았다 치고요 그 다음에 준하의 속력을 y라고 넣을게 자 근데 얘는 그림을 두 번 그려야 돼자 왜 그러냐면 자 거기 밑줄 친 것 중에 두 번째 밑줄 친 거 먼저 볼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10분 후에 처음 다시 만났대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앞에서 이미 힌트를 줬어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이 관계식 세웠을 때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이동한 거리의 합이 어땠어? 트랙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았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지수를 속력을 놨단 말이야 속력을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만난다고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까지 줬어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속력에다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곱하면 뭐야? 각각의 사람이 만나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재석이가 더 빠르다 그랬잖아 그럼 쟤처럼 대충 반 나눴을 때 한 여기쯤 만났을 거라고 재석이가 더 많이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재석이가 만나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이고 준하가 만나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여기까지라면 둘 다 똑같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난 거잖아 그쵸?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10분 후에 만났다고 했으니까 준하가 이동한 시간 10분 재석이가 이동한 시간도 10분 근데 두 사람이 이동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를 더한 게 뭐랑 같아? 트랙의 한 바퀴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고 이해됐어? 방금 한 거랑 똑같아 근데 조건만 조금 다른 거 미지수가 달라서 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 10분 걸렸다 그랬으니까 자 단위를 자 일단 쓰자 그러면 이동한 시간이 10분이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 이게 지금 재석이가 이동한 거리죠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시간 곱하기 준하의 속력이 y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뭐라고요? 트랙의 둘레의 길이 5.5km랑 같은데 자 이거 일단 이게 단위가 km라는 것만 한번 표시해보자 단위를 맞춰줘야 되나 안 맞춰줘야 되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다가 자 그럼 두 번째 요거까지 끝났는데 그림을 하나 또 그릴 거라 그랬지 자 왜 또 그리냐면 이게 좀 헷갈려요 결과는 외우시는데 설명은 좀 해드릴게요 자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았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돌았대요 상식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나는 시간이 10분이라 그랬잖아 그럼 거기 써있긴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다시 만나려면 이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겠지 이런 육상 경기 하면 생각해봐 아니면 쇼트트랙이랑 이런지 평소에 동계올림픽도 하잖아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봤냐? 그럼 소치올림픽 안 봤냐? 아 근데 초등이구나 일이 어떻게 했구나 어쨌든 소치올림픽이 언제였지? 2000 동계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치? 그럼 니네 초등학교 한 4년 전에 몇 학년이야? 3학년? 어우 관심이 없었겠네 어쨌든 그런 거 경기 보면은 국가대표가 나와서 경기하는데 되게 유독 한나라 선수가 되게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가끔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트랙이라고 생각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잖아 선수들이 다 출발하는데 한 선수가 워낙 빠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 선수를 한 바퀴 앞지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 워낙에 빠르니까.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출발 지점은 여기인데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재석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았는데 준하가 좀 느리잖아. 느리다 그랬잖아. 그럼 준하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준하가 막 달려가지고 한 요만큼까지 왔다고 쳐봐. 녹색이 주황색이 준하예요. 근데 재석이가 엄청나게 빨라.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빨라. 그래서 그 재석이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지고 이미 한 바퀴를 돌고 더 돌아서 준하랑 똑같은 라인에 섰어. 이러면 정확하게 한 바퀴 앞지른 거지. 이해됐니? 실제 스포츠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자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주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림 그린 게 같은 방향으로 돈 거잖아, 얘들아. 그럼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1시간 50분 후에 만났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는요,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를 합친 게 트랙의 둘레길이랑 같았지. 그럼 지금 이 그림 봐봐. 내가 아까 무슨 멘트를 썼어? 재석이가 준하를 한 바퀴 앞질렀다는 표현을 썼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노란색이 재석이가 움직인 이동거리야. 주황색이 준하가 움직인 이동거리야. 근데 재석이가 하도 빨라가지고 정확하게 한 바퀴를 앞질렀다는 얘기는 노란색 이동한 거에서 주황색 이동한 거를 빼버리면 뭐가 되냐? 야, 빼볼래? 요만큼 뺐어. 지금 주황색만큼 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준하가 이동한 거리잖아. 그럼 그걸 정확하게 지워버렸어. 그러면 지워버렸어. 주황색도 지워버렸어. 정확하게 이동거리를 서로 뺐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았으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한 바퀴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는 반대 방향이고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두 사람의 이동거리 의 아까는 더했지 이번에는 빼. 그게 뭐가 되냐면 트랙의 둘레의 길이가 돼. 앞질렀다는 한 바퀴를 앞질렀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림으로 지금 설명해 준 거야. 자, 그러면 누가 더 빨라? 재석이가 더 빠르니까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차라는 얘기는 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재석이의 이동거리에서 누구를 빼? 느린 준하의 이동거리를 뺀 게 뭐가 되는 거야? 트랙의 둘레의 길이가 돼. 이해됐어? 자, 결과 알았으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결론 뭐야?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이동거리의 합이 트랙의 둘레의 길이. 합이 이동거리의 합이 둘레의 길이. 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미안, 내가 방금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네. 예, 다시 말할게.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요.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이동거리의 합이 트랙의 둘레의 길이.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차가 트랙의 둘레의 길이. 결론은 쉬워요.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만 외우면 좀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식 세워볼까요? 여기다 써볼게. 자, 재석이가 이동한 거리는 자, 그 두 사람이 1시간 50분 걸렸다 그랬지?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 재석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잖아. 자, 근데 문제가 좀 생겼다. 아까 두 사람이 만났지. 이 10이 뭐였어요? 10시간이 아니라 10분이었죠. 분. 얘도 분이었죠. 얘랑 뭐가 안 맞아? 단위가 안 맞네. 얘는 시간이잖아. 시간분이잖아. 얘는 그냥 분이잖아. 시간을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뭐를 맞춰줄까? 분을 시간으로, 자, 시간을 분으로 바꿀까 분을 시간으로 바꿀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래?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분을 만약에 시간으로 바꾸면 이거 몇 시간으로 바뀌냐? 60분에 10분이니까 6분의 1 시간이지. 이건 시간 단위로 바꾸면 1시간에다가 50분이니까 이게 60분에 50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1 더하기 6분의 5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시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분수 생기잖아, 얘들아. 그럼 좀 귀찮지. 그래서 선생님은 시간을 분으로 그냥 바꿀게. 자,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자, 이거를 그냥 분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 몇 분이야, 1시간 50분은? 110분이죠? 그래서 전체 시간의 단위를 분으로 통일시켰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자. 이동한 시간이 110분이에요. 그럼 110 곱하기 재석이의 속력은 x라고 났죠?
분하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y. 그럼 이게 트랙의 둘레의 길이 5.5km인데, 야, 그럼 봐봐. 거리에 다니는 지금 현재 바꾼 게 전혀 없지. 시간만 성립시켰지. 만약에 니네가 지금 구하는 게 속력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답을 풀면은 단위는 현재 맞춰놓은 게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고 시간에 다니는 분이란 말이야. 그럼 뭔가 x랑 y를 구했을 때 그 답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단위가 미터야. 아, 킬로미터야. 다음에 시간의 단위가 현재 분으로 맞춰놨어. 시간 답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을 내도 답이 나오는데요. 맞는데요. 자, 이게 약간의 관례인데 시간이 그 속력 단위 쓸 때 보통 시간의 단위하고 거리의 단위를 어떻게 많이 통일시키냐면 니네 자동차 보면은 킬로미터가 뭐라고 많이 써 있어? 아우어로 써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집 같은 데 보면은 미터면은 초로 많이 돼. 단위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을 그냥 내도 돼. 일단 답을 한번 내보자. 자, 그럼 풀면은 푼 거는 답을 써드릴게. 자, 뭐랑 연립하는 거예요? 요거랑 연립하는 거다. 그쵸? 자, 두 개 연립하면 x가 x가 0.3이라고 나오고 y가 0.25라고 나오고. 자, 문제점이 좀 생겼죠? 답은 맞아 이게. 맞는데 내가 아까 단위가 뭐라 그랬어? 킬로미터 퍼. 자, 시간이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도 단위가 킬로미터 퍼 분이야. 근데 보기를 봐봐. 보기 어떻게 써있어요? 분속 몇 미터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거는 분속 몇 미터가 아니라 분속 킬로미터지. 분속 킬로미터. 이건 알지 얘들아?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돼? 맞는 걸 찾으려면 킬로미터를 그냥 미터로 바꿔버려. 그럼 어떻게 돼? 0.3km인 거잖아. 몇 미터? 300m. 300m 퍼 분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찾으면 돼. 자, 얘는 250m 퍼 분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답은 맞았는데 그럼 앞으로 문제식 쓸 때, 거듭식 문제 풀 때 주관식이면은 그냥 이렇게 답을 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지금같이 보기를 보니까 니네가 킬로미터를 따로 안 건드리고 답을 그냥 내버린 거잖아.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단위가 미터야. 그럼 센스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보기를 봤더니 거리의 단위가 미터로 돼 있다? 그럼 앞으로 식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킬로미터도 미터로 바꿔. 킬로미터도 미터로 바꿔가지고 식을 세우세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해. 이건 센스야. 교재에도 안 나와 있는 멘트예요. 알겠죠? 그냥 보기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주관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 틀린 거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자,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에는 거리의 합이 둘레의 길이.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에는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차가 둘레의 길이. 자,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 알겠죠? 자, 필기하자. 아는 사람. 필기하고 마지막 거 합시다. 마지막 건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것도 그림 쬐끄맣게 두 개 그려놔야 돼. 원. 알았죠? 그리고 적어놓고 외워야지. 그냥 말로만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하느라고 지우긴 했지만 원래는 이거 그려놔야 돼. 이따가 그린이랑 여기 만점도전업에 있는 활용 문제 어려운 거 그냥 다 풀어드릴 건데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우니까 쉬는 시간 이따가 좀 하고 할 거예요.
좀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를 일단 하는 게 오늘 목적이야. 알겠죠? 당장 오늘 자기가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어. 여기 선생님도 못 풀었어. 사실 너무 어려웠어. 선생님 중학교 때 못 풀었어. 근데 연습하면은 풀려. 나중간에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는데 연립방정식만 있는 문제지 사서 푼 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선생님 때는 있었거든. 책 하나가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들만 있더라고. 이걸 사서 풀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감이 좀 오더라고. 그렇게 해도 근데 좀 베베 꽂는 문제들이 있어요. 되게 난이도 어렵게 미지수를 막 3개 써야 되는 것도 있어. 어려운 거. 선생님 연립방정식 문자가 2개라며. 맞아요. 근데 3개 쓰기 나오는 문제도 있어. 변점이지 그래. 근데 그런 게 책에도 있어. 우리 책에도 심지어 있는데 풀 수 있게끔 약간 좀 변형돼서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단 말이야. 우리 개념에 안 맞는 거잖아. 미지수는 2개나 쓰라고 배웠는데 왜 문자를 2개나 써? 그렇게 이상하잖아. 그럼 선생님 못 푼단 말이야. 그런 것도 이따가 설명 다 해드릴 거야. 알겠지? 자, 보자. 마지막 거. 자, 거속시 마지막 거. 자, 754번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이가 1.6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왕복했대. 수영에서.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40분, 내려올 때는 10분이 걸렸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강물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잖아. 그치? 그러면 보통 수영 선수가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다고 치죠. 여기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강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힘들죠. 그럼 속력이 붙어 안 붙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속력보다 느리겠지. 이해됐어? 거슬러 올라갈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속력이 느려. 자, 근데 여기가 반환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딱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수영에서 거꾸로 강물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속력이 깎이지. 자기 속력에 비해서. 근데 내려왔을 때는 강물이 자기를 밀어주는 거잖아.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럼 속력이 어때? 빠르겠지. 속력이 이때는 빨라.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물의 속력이 몇 미터니 분속 몇 미터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를 x로 놓고 뭐를 y로 놓을까부터 설정을 하는데, 자, 강물의 속력을 물어봤어. 그러면 속력하고 관련된 것 중에 모르는 게 또 있냐? 거기 문제 한번 읽어볼래? 속력하고 관련된 것 중에 모르는 거. 사람의 속력이 주어져 있지 않죠. 맞니?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미지수 쓰는 거란 말이야. 물어보는 게 강물의 속력이에요. 그럼 속력하고 관련된 게 모르는 게 있나? 미지수 세울 게 있나? 라고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두 가지 다 속력 개념이니까 x, y로 넣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사람의 속력을 x로 넣을게. 자, 물론 거기 분속 몇 미터니라고 했으니까 분속이니까 자 미터 퍼 분 이렇게 되겠죠? 일단 단위는.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도 마찬가지로 그걸 y라고 나. 그럼 얘도 물론 분속 몇 미터라고 했으니까 미터 퍼 분이 될 거야. 단위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올라갈 때 먼저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거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40분이 걸렸대요. 자, 그러면 거리가 1.6km 났었거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km예요. 그럼 잘 봐. 올라갈 때 40분 걸렸다고 그랬어. 맞냐? 40분. 40분 걸렸대. 그러면 이동 시간이 걸린 시간이 40분이죠.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속력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잘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강물 때문에 사람이 온전히 갖고 있는 속력보다 속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거를 식으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강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속력만큼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속력이 깎이겠지. 쉽게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사람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력에서 강물이 가지고 있는 속력만큼을 빼줘야 돼. 왜? 그거만큼 느리게 가니까. 언더스탠드? 자,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얼마야? 1.6km인데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보세요. 답 낼 때 킬로미터 퍼 분이었는데
보기를 보니까 분속 몇 미터라고 돼 있어서 킬로미터를 결국 미터로 바꿨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보기를 보고 단위를 맞춰주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거리가 뭘로 돼 있어요? 킬로미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분속 몇 미터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란 말이야. 그래서 이동거리를 1.6이라고 쓸 게 아니라 미터로 바꾸세요. 센스. 자, 그래서 1600m로 바꿔. 이게 이동거리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몇 분 걸렸대? 40분 걸렸대. 자, 물어보는 단위 시간하고 똑같지? 40분. 그래서 안 건드렸어.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건 어떻게 되겠냐? 내려가는 건 이렇게 되겠지? 자기 속력이 x가 있는데 강물이 속력만큼 속도가 이번엔 거꾸로 붙는 거잖아. 빨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아까는 뺐다면 이번에는 더해주는 가속도가 붙는 거야. 강물 때문에. 자, 이동거리는 똑같이 얼마야? 1600m죠. 그래서 x 더하기 y분의 이동거리 1600m. 그래서 몇 분 걸렸대? 10분 걸렸대. 자, 10분.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니네가 유형을 여러 가지 풀어보면 알겠지만 각 유형마다 식세우는 노하우가 하나씩 다 있어. 그거를 하나라도 놓치면 니네가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래서 어려운 거야, 활용단위. 알겠죠? 이래서 내가 프린트까지 병행하려고 하는 거야. 공부해야 돼, 열심히.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래? 선생님,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데 이거 연립방정식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x-y를 통째로 우변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넘기면 1600이 40 곱하기 x-y. 물론 약분도 돼. 1600이 자 10 곱하기 x 더하기 y. 자, 이렇게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저 연립방정식 맞지? 자, 계산하는 거 써드릴게. x는 자, 여기다 쓰자. x는 100이 나오고 y는 60이라고 나와. 자, 물론 단위는 분속 몇 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속 100m, 분속 60m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답은 뭐예요? 강물의 속력 물어봤으니까 얘가 답이죠. 어렵다는 숙제하면서 꼭 선생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세요. 라디오 듣듯이 그냥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처음 했을 때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까먹어도 다시 기억이 나. 우리 이제 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긴장하면 진지하게 해야 돼. 알겠죠? 나도 구멍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너무 진도진도 하진 않잖아. 하지만 계획대로는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날 뭔가 해왔을 때 내가 교재 마무리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밀린단 말이야. 알겠지? 자, 거덕시는 끝났어. 책에 있는 거는. 자, 근데 거덕시 문제가 하나 또 있어. 그건 이따가 그림에서 할 거야. 자, 농도 문제 나왔습니다. 농도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이거는 농도 문제는 학교마다 좀 달라. 얘네가 아직 2학년 올라가니까 잘 모르잖아. 학교 선생님들의 취향 따라 다른데 농도 문제가 사실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안 나온대. 3학년 때 나오나 봐. 그래서 과학 시간에 안 배운 거를 수학 선생님들이 내면 안 된다라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학교는 안 내. 시험 문제 아예 안 내. 그럼 땡큐지? 어려운 거 하나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냥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게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가 되는지가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것도 기억나는 건 귀인중밖에 없는데 우리 여기 귀인중이 없잖아. 귀인중은 안 냈거든 작년에. 그래서 네, 그거는 그래서 여담이지만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시험지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농도는 워낙 잘 나오고 어려워서.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는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결론을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트랙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다른 방향으로 돌았을 때 내가 결론을 외우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외우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이해하고 외워야 돼. 수학은 항상 그냥 결과만 외우면 발전이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한번 보자. 자, 대표 문제 합시다. 755. 자, 보자. 자, 일단 농도 공식이랑 농도 공식 잘 알고 있어요? 안 써도 되니?
괜찮아? 외우고 있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정원아 졸지마! 잠바 벗어. 이 졸리지? 잠바 벗어. 졸지마. 좀 벅치나 싶더니 저거 앉아있었다. 이거 하고 쉬는 시간 할 거니까 좀만 참아. 자 봐봐. 거기 위에 소금의 양 공식 써있어요. 근데 써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써가지고 식세요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농도 공식은 말 그대로 농도 공식이 있고 소금의 양 공식 두 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왜 농도 공식을 안 쓰고 이걸 쓸까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자고. 알겠지? 자 봐. 3%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을 400g을 만들었다. 자, 물어보는 건 뭐 물어봤죠? 3%의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생각도 마찬가지. 물어보는 건 미시스를 쓰는 게 맞을까? 아니라면 목물을 놔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물어보는 건 미시 쓰는 게 제일 편해. 근데 봐. 3%의 소금물의 양을 X로 만약에 놨다면 야, 물의 양이야? 거기 보니까 문제에 3%하고 8% 두 개 있잖아. 그럼 3%를 X로 놨으면 자연스럽게 8%의 소금물을 Y라고 넣어도 되겠네 이번에. 오케이?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3%의 소금물의 양을 X, 8%의 소금물의 양을 Y라고 일단 놨어. 자, 요거는 문제 없다. 자, 그 다음이 문제야. 식 두 개를 세워야 돼. 자, 생각. 두 개를 섞어서 400g 만들었다는 게 조건인데요. 명시적으로 나온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농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야. 나머지 조건을 니네가 찾아내야 돼. 책에 글자로 명확하게 안 써있단 말이야. 밑줄 칠 게 없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거기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두 개를 섞어서 400g 된다고 분명히 써있거든. 야, 그럼 3%가 Xg인 거잖아. 8%가 Yg인 거잖아. 그럼 그게 두 개를 더하면 몇 g이 되는데? 전체 400g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식이 요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야? 소금, 물의 양에 대한 공식. 관계식이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못 써놓단 말이야.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자, 이제 설명해 줄게. 풀이가 좀 기니까 듣고 적어. 자, 아주 길진 않아. 자,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잘 봐봐. 왜 개념에는 소금의 양으로 되어 있을까? 자, 봐. 두 개를 섞어가지고 결론은 뭐가 됐어요? 그 3%랑 8%를 섞어가지고 6%가 됐잖아, 결론이. 그치? 그러면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거는 분명히 농도가 써있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도에 관한 조건이야. 그러면 원래는 소금의 양을 식 세우는 게 아니라 농도 공식을 써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 농도 공식은 이거였죠.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였다고. 저거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 원칙적인 풀이야. 원래는 농도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거 써야 돼. 이거를 써야 돼. 자, 그럼 세워볼게.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근데 소금물은 어떻게 돼? 자, 봐봐. 지울게. 소금물은 전체가 얼마가 됐지? 자, 3%하고 8%를 섞어서 6%가 됐단 말이야. 그럼 6%를 니네가 만약에 계산을 하려면 전체 소금물 분의 거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농도가 일단 6%란 말이죠. 6% 맞지? 6%란 말이죠. 근데 전체 소금물은 몇 g일까요? 문제에서 몇 g이라고 돼 있어? 400g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 6% 전체 소금물의 양은 400g이야. 소금물이 400g이야. 써줄게. 소금물. 그럼 전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위에 있는, 자, 요 6%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어디에서 출현된 애들이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합쳐진 거지. 섞었으니까.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 얘의 소금의 양하고 얘의 소금의 양을 각각 계산을 해야 돼. 자, 근데 소금의 양 공식은 책에 써있는 대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3%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3%의 소금물을 X라고 놨죠? 잘 들어. 얘가 뭐야? 얘가 위에다 쓸게.
3% 소금의 양이에요. 자, 그거에다가 8%에 있는 소금도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게 뭐야? 8%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자, 그럼 이거 더한 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6%에 들어있는 전체 소금의 양인 거야. 이해됐어? 자, 못 빼야겠어. 퍼센트로 바꿔야 되니까 100을 곱해야 돼. 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야 돼.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식 세우는 건 이게 맞아요. 근데 봐봐. 이거 무슨 모양이야? 번분수 모양이잖아. 분자에 또 분수 있으니까 이거 번분수 모양이잖아. 그럼 계산할 때 짜증나지. 응? 짜증나. 그래서 계산을 일단 하긴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 있는 400을요. 미안. 분모에 있는 400하고 이거 400분의 100이죠, 여러분. 그거를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100분의 3x 더하기 100분의 8y가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4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400으로 바뀌지? 그치? 그럼 100분의 400 우변에 있는 곱하기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봐. 6하고 400의 위치를 바꿀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럼 식을 잘 봐봐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100분의 3 곱하기 x가 3%의 소금의 양이라고 그랬죠? 3% 소금의 양. 그 다음에 얘는 8% 소금의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를 넘겼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거 봐. 내가 숫자 위치를 괜히 바꾼 거 아니야. 자, 잘 들어. 열지 마. 잘 봐. 100분의 6이야. 자, 저거하고 농도 공식이란다. 소금의 양 공식. 미안. 소금의 양 공식하고 모양이 똑같아. 잘 봐. 100분의 6% 농도 곱하기 소금물. 구조 알겠니? 100분의 6% 소금물 곱하기 전체 소금물이야. 전체 소금물량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400g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숫자를 우변으로 넘기니까 우변에 있는 식이 무슨 모양이 됐냐면 6%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으로 바뀌었어요. 계산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식 세우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터득한 거지. 원래는 농도로 식을 세우는 게 맞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400분의 100을 우변으로 넘기니까 우변에 있는 식의 모양이 뭘로 바뀌었어? 합산된 6%의 무슨 양이요? 소금의 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앞으로 이거 안 할래. 그냥 바로 이것만 세울래? 라고 해서 써있는 게 책에 소금의 양 공식 써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섞은 두 소금의 양이 최종 결과물의 소금의 양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소금 더하기 소금이 소금의 양이다 라는 관계식이 세워졌단 말이야. 이해됐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원칙적인 풀이는 식 이렇게 세워야 돼. 알겠니? 근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소금 더하기 소금이 소금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세워라 라고 써있는 게 책에 써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써있잖아. 난 이런 게 싫다고. 알겠지? 요것도 써놔. 요것도 써놓고 다 써놓으세요. 자,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이식하고 이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 알겠어요?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해야지. 최대한. 자, 풀면은 160 y는 24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3% 물어봤으니까 답은 160이죠. 2번.